되게 열심히 국영수 공부하고 해서 월급 300 받잖아. 근데 이런 걸로 1억 날린다니까. 이런 거는 사실 사회 과목에 알려줘야 돼. 고등학교 때 사실은. 네, 화곡동 모녀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이었고요. 안녕하세요. 제 동생의 이야기를 엿듣고 싶어서 몇 자 적습니다. 혹시 화곡동 모녀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다가 만기가 되어서 이사를 하려고 부동산을 알아보러 갔는데 집주인분이 화곡동 모녀 전세 사기 당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어서 전세보증금 보험도 들어놓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고 변호사 통해서 경매를 진행 중입니다. 제부는 청약 점수도 68점 정도로 비교적 높은 점수라 청약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현재는 전세금 중 1억 정도 전세 보증금으로 있고 제부가 공무원이어서 공무원 대출도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급여는 월 480만 원 정도 되고요. 직장은 제부 동생 둘 다 영등포 구청역 부근이고요. 말도 못하고 속 끓였을 동생을 생각하면 너무나 화가 나고 돕고 싶지만 저 또한 이런 일에 경험이 없다 보니 그저 속상하기만 하네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문의할 내용은요. 제부의 뜻대로 청약을 해야 할지 아니면 경매를 통해 집을 떠안아야 할지 만약 떠안게 된다면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좀 도와주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분들이 화곡동에만 또 집을 왜 이렇게 샀어? 500채가 넘게 사셨더라고요. 아니, 월분에서 좀 배워가지고 하시지 왜 거기서 그렇게 또 몰빵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전세라는 게 길게 보면 올라가는데요. 중간중간 이렇게 움푹움푹 패일 때가 그렇죠. 있어요. 또 같은 지역이니까 전세 시세가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빌라니까 아파트 전세도 안 나가면 빌라 전세가 나가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소위 말해 배째라가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그분들 임차인분들이 내 전세 보증금을 못 받으니까 이제 너무 힘들게 이제 되신 거고 그때 당시에 되게 많은 피해자가 있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보내주신 사연자분의 친동생이신 거죠. 맞아요. 지금 한 100여 채가 넘게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나한테 이 빌라를 사라.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했다고 네가 하더라고요. 떠 안아라. 그러면 이제 네 보증금 지킬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판단이 어려워 사실은 현실적으로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겁나잖아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어서 전세 사기에 대해서 생각도 많더라고요. 연예인들 엄청 많죠. 뉴스도 나오고 이분이 이제 바라는 부분은 이거를 경매로 낙찰을 내가 직접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랑 지금 전세금 반환 소송 진행 중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낙찰받지 않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청약 가점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만약 내가 유주택자가 되면 이게 되게 많이 훼손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가 날아가기 때문에 일단은 무주택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고 그게 더 이분한테 더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 네, 현명한 선택인 것 같고 일단 그리고 이분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은 경매가 진행이 되면 꼭 배당 요구 신청을 하셔야 돼요. 배당 요구 신청. 네, 배당 요구 신청이라고 이게 안 되면은 경매가 되게 유찰이 많이 되고 결국 무잉여가 된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무잉여라고 내가 경매를 진행해도 이 앞에 있는 채권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보전을 할 수 없으면은 경매가 다 진행되다가 멈춰버려요. 네, 그럼 그때가 제일 꼬이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전세보증금 1억이기 때문에 절대 무잉여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혹시나 더 중요한 거 이분이 이사를 간다고 하면은 꼭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가끔 이런 걸 빼먹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전입도 했고 계약서도 냈는데 왜 내 돈을 못 받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임차권 등기 신청을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변호사까지 선임해가지고 전세보증금 반환송을 한 거는 되게 잘하신 것 같고 사실 또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변호사 비용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승소하고 하면은 그 비용도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거 되게 중요하고 사실은 이거 내가 볼 때 고등학교 사회 과목에 배워야 되는 건데 전세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왜 안 가르쳐 줄 거야? 이게 이것 때문에 매독을 날린 분들 엄청 많아요, 사실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처음에 등기부등본을 떼셔야 돼. 그거 하면 700원이면 떼거든요. 온라인으로도 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갑구, 을구가 깨끗한지 봐야 돼. 갑구는 소유권이 나오고
을구는 거기에 뭐 근저당권이나 이런 게 나오거든요. 채권. 그래서 가꾸는 소유권 이외에 뭐 가압류나 압류 이런 게 없는지를 보셔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근저당은 어떻게 되는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내가 이제 들어갈 때 이게 말소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중개인분들이 해주시면 가끔 욕이 나오는 것처럼 양심 없는 중개사들이 있어요. 있죠. 예, 그러니까 요걸 뭐 체크하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얘의 전세가율을 확인해야 돼요. 전세가는 알잖아. 네. 그러면 빌라의 매매가를 알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의 매매가를 알려면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보면은 그 빌라 다세대에 대해서 실거래가가 나와요. 근데 빌라가 이제 좀 아파트랑 다른 게 뭐냐면 중국 연수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방평형 순화에 따라 가지고 개별성이 되게 강해서 심해요. 네, 그래서 사실 빌라 중에 신축 빌라는 전세 들어가면 안 돼요. 신축 빌라가 전세가 제일 비싸. 그쵸. 그게 2년, 4년 되면은 사실은 그 집은 좀 더 이제 가치가 감가가 좀 많이 되거든요. 매매가 떨어져요. 네. 근데 거기 전세가는 같이 떨어지거든, 사실은. 근데 그때 내가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빌라 전세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매매가 확인할 때는 분양가로 많이 하는데 분양가는 믿으면 안 되고 이 집을 거주하면 2년, 4년, 5년 되니까 5년 정도 된 빌라의 실거래가가 같은 평형대에 얼마인지 인근에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분모가 매매가고 거기 시세고 분자가 전세가인 것들의 비율이 70%가 넘어가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셔야 돼.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고, 그 두 번째가 이제 전세권 설정인데, 전세권 설정이 원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빌라는 무익료가 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하면 돼요. 이거는 그냥 이것만 이 방송 그냥 틀어놓고 검색해보세요. 무익료가 뭔지. 예,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도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경매 집어넣어도 나중에 무익료여서 내가 그냥 그 집에 눌러 앉아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이런 집에 안 들어가야 돼. 그렇죠. 이런 거는 사실 사회 과목에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괜찮다고 하면 진짜 괜찮은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근데 근데 그거를 내가 쓰더라도 이 사람이 잘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부리는 건 내가 숫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모든 게. 변호사, 세무사 다 마찬가지야. 근데 그거가 아니면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야. 중개사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은. 아니,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강서구. 맞아요, 강서구. 근데 저희 직원이 여기 이제 그 근처 살아가지고 같이 퇴근하면은 그쪽으로 같이 가면서 데려다 주고 그런 적 몇 번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렇게 막 현수막 같은 거 걸려 있었던 적도 있어. 그러니까 그 피해자분들 같이 모아가지고 같이 대응하자고. 근데 그거 보면서 되게 너가 하는 말씀 너무 공감되는 게 왜 안 가르쳐 줄까 이런 거를. 되게 열심히 국영수 공부하고 해서 월급 300 받잖아. 근데 이런 걸로 1억 날린다니까. 그리고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 신축 빌라에 대해서 신축 빌라는 몇 년 정도냐. 그러니까 5년 정도 지난 것들에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5년에서 10년 정도. 왜냐면 그 정도 되면은 감가상각이 어느 정도 해서 사실은 매매가가 안정적으로 계속 빠지거든요. 심지어 이제 되게 양심 없는 부동산은 그런 분도 있대요. 전세가에 맞춰가지고 매매가를 파는 거야.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무피로 사는 거지. 세모녀가 거의 그런 식으로. 채당 5천만 원 오르면은 뭐 되게 잘 된다고 했는데 잘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그런 리스크나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임차인분들이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좀 위험해서 안 들어가고 싶은데 전세가 없으니까 운명 거저먹기식으로 또 그러니까 가는 경우도 있고. 차라리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반전세도 괜찮아요. 오히려 반전세. 차라리 그게 낫지. 반전세나 월세도 괜찮아요. 그래.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면은 아파트 전세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대체로 빌라 전세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는데 맞아요. 아파트보다 빌라가 훨씬 더 탄력적이에요. 공급이. 우리 임장동에다 보면 겁나 짓고 있잖아, 빌라. 금방 짓지. 금방 짓고. 그러면은 빌라, 이제 신축 빌라 엄청 비싸게 그 근처 아파트 전세가 정도로 해갖고 분양을 하더라고. 내가 몇 번 가봤거든, 빌라 오더라고. 근데 인테리어 되게 잘 해놔. 엄청 잘 해놓지. 그리고 여기 전세 갈 바에 여기 그냥 매매해서 속 편하게 사세요. 이런 화법이야, 다. 딱 가면은. 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가면은 다 그 얘기해, 다. 그 말 되게 잘해. 네. 그러니까 나한테도 가면은. 오케이. 아니, 못하고 20년 된 아파트가. 신축 빌라. 얘는 지금 바로 친구하고 20년 된 거 그거 막 썩은 거야 썩은 아파트 왜 가 막 그러면서 막 말 너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몇 년 했는데 나한테 막 말을 너무 잘하셔 이렇게 막 아유 잘 모른다 막 그래서 막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이거 사라고 막 신혼부부들은 이제 그렇지 왜냐면은 낡은 아파트 가서 보면은 가끔 이제 그렇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 덜컥 사는 거지. 근데 아까 너반이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전세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그죠? 근데 그거 하나하나 계약이잖아. 근데 실제로 나는 어떻게 되냐면 2년, 4년 동안 이게 줄 긋는 거야, 이렇게. 그 금액으로. 그럼 나는 줄을 그어놨는데 매매가가 이렇게 뚝고 내려오는 거지, 2년 사이에. 특히 신축은 아까 너반에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신축 빌라 분양을 3억에 했는데 가격이 모르잖아, 아무도. 그 물어보면 악의적인 사장님들은 안 알려줘. 심지어 비싸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나 한번 그런 적 있어, 나한테도. 실제로 이거 분양 옆에 아파트 입주 전체 뭐 10호실 정도 있는데 그 중에 2개 정도 입주해갖고 나는 그거 가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때. 내가 좀 극성 맞게 했었거든. 경매책 보고 그래갖고 나도 해보고 싶어서. 근데 경매하지 말라니까 기회가 또 해봤나 보네. 아니 그게 아니라 막 했지. 뭘 또 그걸 일러 그런 거냐. 나와서 왜 시키냐. 진짜 이거 뭐 좀 막 일러 막 했대요 일러 막. 뭐 하여튼 웃겼어. 그래서 3억에 전세 들어가잖아요. 그 너반이 말씀하셨던 이거 3억에 팔아버려요. 딱 이거 공짜다, 등기만 가져오면 된다. 3억에 팔아. 근데 이 감가가 되니까 이게 2억 7천 8천원 시세가 떨어진다고. 그럼 전세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지금 이 세 모녀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된 거지. 너반이 얘기하신 거 딱 정리하셔가지고 계약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다. 일단 스토리님이 문의하신 내용 중에서는 일단 낙찰을 받지 마시고 지금 청약 점수가 너무 괜찮으니까 오히려 청약을 노려보시는 거를 추천해 주셨고요. 경매가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지금 배당 요구 신청을 이걸 꼭 하셔서 변호사분한테 이거는 물어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날라와요, 뭐 이렇게 신청하라고. 그리고 이사하기 전에는 꼭 임차권 등기 신청을 먼저 하고 이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임차권 등기 걸어놓으면 못 들어가요. 그냥 그 집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은 임대인이지만 그 집을 사용하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그 사람한테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띄면은 빨간 줄 가져 있어. 그리고 전세 계약할 때 꼭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신축 빌라 전세는 들어가지 말아라. 아니면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반전세 정말 싸게 나왔거나 진짜 말도 안 되게 싸게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더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빌라나 이런 게 그래서 더 어렵나 봐. 시세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렵죠. 그런 걸 노린 거죠, 어떻게 보면. 잘 모르니까 사실은.